자, 25번 볼게. 거기 보면은 P25번 P 확률 변수 x가 스몰 x를 취할 확률은 12분의 절대값 x라고 되어 있고 x로 가는 것이 마3 y 마의 1, 2, 3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요거 전에 위에 보면은 확률 무슨 함수가 되어 있어? 확률 질량 함수가 되어 있지? 이거 아니야? 25 맞지? 어? 아, 나 지금 멍청하게 앞에 거 풀었어. 이거 아니네. 자, 25번 페이지 65페이지. 자, 문제 보면은 정규분포를 따는데 정규분포는 이상항의 변수가 아니라 연속항의 변수예요. 그죠? 평균의 m이고 분산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얘는 연속항의 변수고 이런 종말 형태의 확률 밀도함수를 갖고 우리가 평균 m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때 문제에서 그냥 바로 해도 될 것 같아.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 보면은 m에서 시그마를 빼고 m에서 시그마를 더한 만큼, 즉 표준 편차를 빼고 더한 만큼의 확률을 a라고 생각하면 확률이야. 즉 시그마만큼 뺀 여기 m 만 시그마와 시그마를 더한 m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확률이 a라고 되어 있는데 확률은 밀도 함수에서는 본 넓이를 의미하지. 즉 이 넓이가 a라고 해서 써놓은 거야. 알겠어요? 이 넓이가 a야 라고 써놓은 거야. 됐어요? 두 번째 조건 보면은 똑같아 보이는데 이런 확률 밀도함수를 갖고 평균 m이고 똑같아 보이지만 m 빼기 시그마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니까 이번에는 여기는 똑같아. m 만 시그마지만 이번에는 m 플러스 2 시그마라서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확률이 b라고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 확률은 그래프 사이에서는 곧 넓이가 확률이니까 요 넓이가 b야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건 p m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 사이에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연속항의 변수이기 때문에 m 평균이 있으면 m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 사이에 확률은 곧 이 넓이를 구하라는 게 현재 문제. 됐어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이 넓이가 a고 이 넓이가 b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요 넓이가 a가 되는 거야. 됐어요? 요 넓이 a 되는 거야. 요 넓이는 얼마겠어요? 요 넓이는 b 마이너스 a겠죠. 왜냐고? 요 넓이가 원래 b인데 요 넓이가 a였거든. 그럼 요 넓이 b 마이너스 a 돼. 요 반딱 넓이는 뭐겠어요? 2분의 a겠죠? 여기 요건 2분의 a야. 즉 여기서 이 넓이는 여기서의 이 넓이인데 이 똑같은데 얘는 여기가 2분의 a고요. 이게 전체가 a라서 이게 2분의 a고요. 에다가 b 마이너스 a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답은 이만큼이니까 다 곱하기 2라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확률은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이 곧 넓이에요. 밀도함수에서는 넓이.
자, 41번. 자, 40번 보면은 정경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에서 x가 n 마이너스 6부터 n 플러스 6 사이 확률에서 x가 n 플러스 6 이상의 확률을 뺀 게 0.9316이라 돼 있고, 근데 시그마 값을 걸어 돼 있죠. 단 0부터 2까지인데 변수가 z지? 0.477 z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짜리 표준 정규분포의 변수가 z야. 알겠어요? 자, 이때 시그마 구하래. 자, 표준화시켜볼까? 자, 그냥 다 표준화시켜버릴게. 자, 얘 표준화시키자. 표준화 공식은 C가 오면 x 빼기 n이지. 자, 오늘 이거 한번 정리하고 시작할 거겠다. 자, P 현재 시그마가 뭔지 모르니까 시그마분의 x 빼기 m인데 이때는 x가 해당되는 게 얘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으면은 m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면 때 여기 마이너스 6만 남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x는 z로 바꿔야 되고 얘도 표준화시키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인데 지금 이게 x니까 집어넣으면 6이 될 거예요. 됐어요? 마이너스 p x를 z로 바꾸고 시그마 공식 그 표준화 공식 적용하면 시그마분의 이걸 집어넣으면은 6이 될 거예요. 됐어요? 이게 0.9313이고요. 9316이고요.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난 지금부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짜리 표준 정규분포에서 해석하면 돼. C가 보면 마이너스 6 0이에요. 시그마분의 6은 분명히 완벽한 대칭이 돼서 좀 있겠고요. 됐어요? 이때 확률이니까 지금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거는요. 뒤에 거는 시그마분의 6 이상이니까 이 이상의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뺐더니 0.9316이야. 됐어요? 됐어요? 자, 선생님이 요 반땅 넓이를 A라고 나올게. 그냥 편의상 A. 여기 A. 그럼 여기서 A인 거 이해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반땅 이상은 0.5거든요. 총 넓이가. 그러면 이 하얀색 넓이는 사실은 2분의 1 빼기 A가 돼요. 그러면 이걸 거기다 그대로 대입시키면 얘는 앞에 거는 2A가 되는 거고요. 뒤에 거는 빼기 2분의 1 빼기 A가 돼요. 됐어요? 그러면 3A 마이너스 2분의 0.5라고 쓸게요. 얘가 됩니다. 이게 0.9316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자, 이항시키면 3A가 아유 진짜 그래 1.4316 0.5 이해되죠? 그러면 A가 여기 남은 거 얼마냐면 1.4316을 3으로 하니까 3, 4, 12 2, 3 6 7, 3에 21 2, 1 7, 2 0.477가 됩니다. 이 넓이가 0.477이죠? 근데 Z에서 0부터 2까지 넓이가 0.477이니까 얘가 2가 돼줘야겠지. 표준화시켰을 때는 0부터 2까지 넓이가 이건데 이 넓이가 0.477이면은 여기가 2가 돼줘야겠지. 그래서 시그마분의 6이 2라서 시그마는 3분의 1이 될 거야.
표정들이 씨. 자, 지금 40번 풀었는데 자, 46번 하기 전에 너희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을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는 떨어져 있는 어떤 일정한 값들만 취할 수 있어. 이산 확률 변수는 그래서 걔는 보통 x 값이 유한계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x 값을 써주고 가능한 이 x에 대한 확률을 찾아주고 확률합이 1이 될지 확인해보면 제일 좋고요. 여기서 보통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기대값, 평균, 즉 기대값을 구하라고 되는데 얘네는 이걸 다 곱하고 더하면 그게 기대값, 즉 평균이었어. 됐어요? 즉 확률 변수와 거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의 곱들의 합이 시그마 합. 알겠어요?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은 vx고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 제곱 곱하기 다 더하면 2x제곱. 앞에 수가 평균의 제곱을 빼도 분산이에요. 이거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제평균 통제라고 알려줬어. 알겠지? 이거는 원래 분산의 변형식이에요. 분산을 구하는 정확한 원래 정의는 x 빼기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돼. 내가 얘랑 같다는 걸 설명을 다 해줬어. 됐어요? 어떻게 했었죠? 혹시 그거 기억 안 나더라도 일단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어. 알겠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나고. 연속 확률 변수는 얘랑 성질이 완전 달라. 똑같이 확률 변수긴 한데 이상은 떨어져 있는 일정을 한번 취할 수 있고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범위에는 무수히 많은 모든 실수 다 취할 수 있어. 그래서 표를 그려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 제익을 찾아도 의미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는 x값이 존재할 때 거기다 확률이 2분의 1이면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찍길 바라는데 다 0이에요. 뭔 말이에요? 기억이 나면 좋겠고. 그래서 얘는 그냥 함수식이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찾아야 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찾아야 돼. 여긴 질량함수야. 왜 밀도 함수냐? 특정하게 일정한 값을 취할 확률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떤 범위를 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정의 안에서 밀도 함수 찾는데 어떤 하나의 일정한 값을 취할 확률이 없지만 범위는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취할 확률 여기서는 만약에 p, x가 2부터 4까지 취할 확률 그러면 2, 3, 4 밑에는 이 확률 3개를 더하면 돼.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2부터 4까지 취할 확률 그럼 얘는 2부터 4까지 했지만 내가 여기 안에 뭐 2.1도 있고 2.5도 있고 막 있겠지만 2.5는 없어. 취할 수 없어.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 3, 4를 더하면 되지만 얘는 2, 3, 2부터 여기서 이걸 만약에 연속률 변수 한다면은 2부터 4까지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거든. 그 확률이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넓이를 곧 확률을 표현하고 싶어서 밀도 함수를 만든 거야. 넓이를 곧 확률을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밀도 함수 다음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V자 있고 내가 넓이가 1이면 되네 막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런데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연소확률 변수 있어. 여러분들의 키, 몸무게 이런 거 다 연소확률 변수거든. 사실은, 그지? 선생님 몸무게는 뭐 52kg, 53k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쟤는 단위 우리 그 측정 도구의 단위가 킬로그램 또는 0.1kg, 100g까지밖에 안 돼서 그렇지 원래는 50.145이 막 무수히 많단 말이야. 키도 마찬가지야. 측정 단위를 밀리미터까지만 제대로 더 자세하게 측정하면은 연소확률 변수야.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걸 연소확률 변수를 사실 표현하면은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형태가 분명히 될 거라고. 일반적인 상황이. 알겠어? 근데 이 함수식도 벌써 찾아놨어. fx는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빼기 n이죠. 필요 없어.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냐? 평균에 가장 몰려있는 이런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알겠어? 그래프 이게 그려지는지도 필요 없어. 특징만 아는데 총 넓이는 1일 거야. 반땅 이상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이고, 그리고 얘는 이런 걸 우리가 이름하여 정규분포라고 부르겠다. 알겠어? 정규분포. 그래서 n 시그마 제곱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안양시에 있는 모든 고위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어. 그랬더니 평균이 뭐 163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즉 분산의 4제곱인 정규분포 따른대. 알겠어? 다 조사했더니, 알겠어? 조사했더니 이때 문제를 한번 내볼게. 안양시에 있는 고위 학생들 중에 내가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그 학생의 키가 160부터 165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만약에 안양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63이고 분산이 4제곱인데 이 상황에서 안양시에 있는 고위 학생들 중 한 명을 내가 선택했더니 키가 160에서 165 사이 확률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구해도 돼. 키를 다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양시에 있는 학생 인원이 만약에 2학년이 다 해서 뭐 10,000명이었는데 5,000명이었는데 5,000명이었는데 키가 160에서 165 사이 학생을 내가 일일이 찾아서 세봤더니 만약에 뭐 1,200명이지. 그러면 5,000분의 1,200 확률은 50분의 1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미 조사를 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놨지? 여기서 이렇게 구해서 얘가 160이고 이때 160부터 165 사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넓이가 이제 곧 확률의 개념인 거야. 이 넓이를 구해도 이 값이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그러면 이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건데요? 사실 이거 아까 썼지만 확률 밀도 함수식이 루트 2분의 시그마로 있어. 알겠어? 그거 이 넓이 적분해서 구하면 돼. 근데 저 식을 알 필요가 없을 뿐더러 적분도 못하고, 그지?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넓이를 어떤 평균과 어떤 분산을 갖더라도 정규분포만큼은 평균이 0이고 1짜리 정규분포를 다 바꿀 수가 있어. 다 바꿀 수 있어. 그걸 표준화라고 해. 알겠어? 표준화 공식을 여기 있는 확률을 x라면 표준 정규분포 변수는 z인데 x를 z로 바꾸는 방법이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야. 알겠어? 근데 지금 시그마가 4고 평균이 163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확률 x 값이 160이면 160을 집어넣으면 계산된 결과가 z 값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확률을 바꿀 수 있어. 이걸 바꿀 수 있어. 이렇게 160을 어디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165를 집어넣으면 4분의 2, 2분의 1. 그래서 인월비를 구하면 이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놈도 어떻게 할 건데? 이놈에 표가 있어. 어떻게 보이죠? 표가 있어. 표를 보고 구하면 또 얘가 이 값이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원하는 이거야. 이상은 떨어지는 일정값만 찾을 수 있다 보니 그냥 이 확률 분포표를 완성시켜서 보통 평균과 분할을 구했지. 근데 연속은 표를 그릴 수 없어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는 평균 분산을 구하라고 나오진 않아. 평균 분산은 주어져. 그리고 얘는 거꾸로 확률을 구하라고 나오는데 확률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 정리됐어? 다시 봐봐. 46번.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어. 뭐 EAX 플러스 B는 AEX 플러스 B 막 이런 거. 자, 46번. 자, 어느 저울 제작회사는 저울 위에 5kg짜리 분동을 올려놨을 때 저울의 눈금 오차가 30g 이상이면 불량품을 판정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울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된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래서 5kg짜리 넣어서 오차가 30g 이상이면 불량품 안 파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때 그 다음부터 중요해. 이 회사에서 제작된 저울에 5kg짜리 분동을 올려놨을 때 저울의 눈금은 평균이 5.01이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0g인 정규분 따른다고 되어 있어. 됐어요? 됐죠? 자, 이때 이 회사에서 제작된 저울 중 임의로 한 개 선택했을 때 불량품이 될 확률이지. 그치? 확률 구하지?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저울을 생산했어. 오늘 막 생산한 저울이 막 여기 있어. 저울이 있어. 그래서 이제 5kg짜리 딱 올려놨을 때 정확히 5를 가리키면 제일 좋겠지? 그지?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어떤 건 5kg짜리 올려놨을 때니 뭐 4.99kg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5.01kg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야 상황이. 그래서 5kg짜리 올려놓고 얘네들 다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그지? 정확히 5가 나오면 좋겠지만 뭐 4.9도 있고 5.1도 있다고 쳐. 그것들의 평균이 5.01 나오는 킬로그램. 알겠어? 그러니까 5.01kg이니까 보통 10g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5.01kg이니까 그램 따지면 5,010g이니까 보통 10g 정도 오차가 있는 거예요. 오차의 평균이. 이거는 이제 분동까지 해서 5.01이지만 5kg 빼고 나면은 10g 넘잖아. 보통 10g 정도 오차를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야. 됐어? 이때 이 생산된 제품 중에서 내가 임의로 하나 고른 거야. 야, 이거 한번 오차 측정해보자 했더니 걔가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하래.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불량품 기준이 오차가 몇 g일 때야? 30g 이상이지? 그러면 확률 확률 뭐가 될 확률? 오차가 될 확률. 미안해. 불량품이 될 확률. 불량품이란 건 5kg짜리 분동 올렸을 때 30g 이상이 나면 불량품이지? 오차가? 그러면 확률 어떤 확률? 무게가 5.03 이상이 되는 불량품입니다. 30g 이상 차이는 불량품입니다.
됐어요? 또는 무게가 밑으로 30g이니까 4.97 이하도 불량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돼? 무슨 말인지 돼? 근데 오차량은 항상 크게만 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4,970g 이하도 불량품인 거고 5,030g 이상도 불량품인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이게 불량품인 거예요. 여기까지 돼? 요거를 요 정품 곡선에서 표현하면은 평균이 5.01인데 497 이하여도 불량품 5.03 이도 불량품입니다. 그 확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나이들이 되지? 자, 근데 이거 그램으로 바꾸자. 여기 그램이니까 표준편차 그램이잖아. 그지? 그램이니까 얘는 4,970g, 얘는 5,030g. 뭐 얘는 안 바꿀게. 5,010g이야. 됐어? 자, 이거를 표준화 시켜야 되는데 표준화 시키면 평균이 0하고 분산이 1짜리로 바뀌는 거고, 이걸 표준화시키면 여기서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바뀌는 거고, 표준화 공식은 Z는 시그마가 현재 20이고 X 얘네들 X가 표현한 거야. X 빼기 M인데 M이 5,010인 거야. 됐어요? 자, 이제 4,970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0이 된다. 그럼 20분의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20이니까 20분의 1이 된다. 여기가 넓이를 구하면 미안해. 여기를 넓이를 구하면 이거니까 이상 이하니까 이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랑 어떻다? 똑같다.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이하니까 0 이상 2분의 1에서 0부터 2까지를 빼면 똑같지? 선생님이 그걸 다시 안 해보고 했죠 어저께 대칭이니까. 그럼 표를 봐봐. 46번 0부터 2까지 하는 게 얼마야? 46번 0부터 2까지 하는 게 얼마야? 0.48이라고 주어져 있지? 0부터 2까지 0.48이니까 마이부터 0까지 0.48이니까 여기는 0.0 0.5에서 빼야 되니까 1 이상 확률은 0.5에서 0부터 1까지를 빼야 되는데 0부터 1까지 0.34 그러면은 0.16 그럼 0.18이 답이 됩니다. 됐어? 야, 이 회사 망하겠는데? 불량품이 0.18이야. 100개 중에 18개 불량품이야. 알겠어? 이해돼요? 불량품 너무 쉬운데? 됐습니까? 이거 정리 다 돼요? 자, 51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거기에 설명이 너무 어렵다. 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느 백화점에서 입점된 점포 300곳에 대해서 만족도 점수를 조사했나 봐. 알겠어? 그게 뭔데? 아니 나도 모르겠어. 고객한테 가서 설문조사 한번 해주세요. 방금 어느 매장 들렸는데 만족도 한번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뭐 친절하게 응대했는가 뭐 있을 거 아니야? 체크를 해서 점수를 주나 봐. 그래서 그 만족도 점수가 M이래. 문제에서. 됐어요? 표준편한 시그마. 알겠어요? 근데 문제를 쭉 읽어보면 밑에 보면 다 읽어보면 만족도 점수는 정규급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현재 만족도 점수는 정규급을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돼 있는 거야. 알겠어? 쭉 읽어보면 써 있어. 선생님 지금 방금 읽어봤어. 알겠어요? 자, 근데 이 만족도 점수를 가지고 만족도 지수 라지 M을 찾나 봐. 알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만족도 지수 그 계산하는 방법인가 봐. 이 백화점. 알겠어? 그러니까 어느 점포에서의 만족도 점수가 70이다. 70 넣고. 그다음에 만족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3이야. 그러다 3 집어넣고 해서 만족 지수를 이제 만들어 봐. 알겠어? 이거다. 자, 산출했더니 M이 얼마였다? 0.6이었대. 만족 지수가. 됐어요? 만족 지수 0.6이었대. 자, 만족도 지수가 뭔데요? 나도 모르겠어. 이런 계산 결과에서 나온 값이야. 자, 이때 만족도 점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미 지금 따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어. 따르고, 만족도 점수가 5점 이하인 점포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 알겠어요? 됐어요? 이때 교육받아야 될 점수수를 찾아야 돼. 됐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확률을 구할까요? 확률. 어떤 확률? 만족도 지수가 M이지. M이 아니구나. 만족도 점수구나. 만족도 점수를 선생님이 만족도 점수를 확률에서 X라고 해볼게. 만족도 점수가 X가 50 이하의 점포가 될 확률을 구해볼게. 됐어요? 50 이하의 확률을 구해볼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해되죠? 자, 봐봐. 내가 이걸 왜 봤냐면 만족도 점수가 50 이하의 확률을 구했어. 많이 구했어. 만약에 얘가 0.1이 나왔어. 0.1. 근데 총 점수가 몇 개야? 300개지. 이게 만약에 0.1이 나왔으면 교육을 받아야 할 점수는 몇 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30개인 거야. 30개. 왜냐면 300개 중 5점 이하의 300개 점포 중 50점 이하의 점포수를 구한 게 이 확률이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그대로 내가 표준화 시켜볼게. 표준화. Z X의 분포는 이거라고 이미 알려줬어. 시그마분의 X 빼기 N. 이걸 구해. 됐어요? 근데 이거 다 모르고 50 빼기.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 M이 0.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6은 10분의 6이잖아. 얘가 4 시그마분의 N-50인데 C가분의 N-50 여기 있네. 그럼 양면 몇을 곱하면 돼? 4를 곱하면 되겠다. 그럼 4를 곱하면 시그마분의 N-50이 10분의 24겠지. 그럼 4를 곱하면 되니까. 됐어요? M이 0.1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0.6이야. 10분의 6. 뭐가? 얘가. 양을 4라고 보면 시간보다 N-50이 10분의 24, 2.4겠지. 그럼 얘가 결국은 P, Z가 2.4 이하겠지.
됐습니까? 됐지? 잠깐만. 이건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예요. 50 쓰면 n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50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0분의 24일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 확률은 선생님 지금 처음에 다시 보여준 거야. 나중에 원래 안 그래요.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0이고 마이너스 2.4 이하니까 여기에 확률 구하면 되죠? 이 넓이 구하면 되죠? 그러면 반당 넓이 즉 0.5에서 0부터 2.4를 빼야 되는데 0부터 2.4가 얼마냐면은 0.49예요. 그럼 0.02 되거든요. 그죠? 말 그대로 100개의 점보다 하나가 지금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개의 점보다 하나가. 근데 원래 점포 지금 300개 있잖아. 그럼 3개 점포 교육받아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문제가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말이 너무 어려워 지금. 알겠어?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그걸 해석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만족도 지수, 만족도 점수 막 이렇게 있는데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그냥 쓰고선 뭐 이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표준시켜서 찾으면 나오네. 됐어요? 됐어.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은 60페이지. 뭘 공부했냐면, 뭘 공부가 끝났냐면, 오늘 배우는 되게 중요해. 어떤 확률 변수가 있어. 확률 변수인데, 얘는 좀 특이해. 어떤 확률 변수냐면은, 어떤 독립시행을 반복했을 때의 그 결과를 확률 변수로 삼을 거야. 알겠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오나 해서 그걸 확률 변수 할 거라고. 어떤 독립시행을 연달아 시행해서 그 독립시행의 결과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잡겠다고. 그래서 동전 1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x야. 알겠어요? 자, 일단은 x는 2, 3 확률 변수야, 연속률 변수야. 2, 3이죠. 아니 근데 이걸로 하지 마. 이게 너무 쉽다.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1이란 문이 나온 횟수를 x라고 볼 거야. 그럼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1이 몇 번 나왔는지 관찰할 거 아니야? 그럼 x를 가능한 값은 뭐예요? 대답해줘야 돼. 0부터 1까지겠죠. 잠깐만, 누르긴 누르네. 0부터 1까지겠죠. 미안해. 0부터 10까지겠죠.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1이 나온 횟수를 조사할 거야. 한 번도 안 나와서 0일 수도 있고 10번에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x가 취할 값은 0, 1, 2, 10인데 1과 2 사이에 1.5 이런 건 못 찾아서 횟수니까. 그치? 그럼 일단 얘는 연속 확률 변수야? 이상 확률 변수야? 이상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럼 표로 가면 되겠다. 일도함수가 아니고 표로 가면 되겠다. 그치? 이때 확률을 한번 찾아보면 2가 될 확률은 주사를 10번 던져서 1이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되지?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니까 10, 10, 12 내가 원하는 1이 나는 확률은 2번 아닌 확률은 8번 하면 이게 바로
2일 때 확률이에요. 알겠어? 주사 10번, 주사 10번 1이 2번 나올 확률이야. 독립생 결과. 기억나죠? 자, 내가 2일 때 썼으면 3일 때, 4일 때, 5일 때 다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고, 표도 완성시킬 수 있어. 이때 평균, 즉 기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표를 완성시키면 다 곱하고 더하면 돼. 알겠어? 곱하면 돼.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아, 표만 완성되면 뭐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다 하고 평균 제곱 빼면 되지. 이렇게. 그지? 야, 근데 일단 표를 완성시키는 건 둘째치고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싶어. 그지? 자, 이럴 때 정선생님이 알려줬어. 앞으로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변수를, 얘는 좀 특별한 애들이에요.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변수는,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라고, 특별해서 이름 붙여서 이항 분포라고 하고, B, N, P를 표현할 건데, 이 N은 독립시행의 횟수고, P는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에요. 즉, 얘 같은 경우는 B, 횟수는 10번이고, 내가 원하는 사건 1이 나오는 6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뭔데요? 아니야, 좀 더 특별한 이름 붙여놓은 거야. 알겠어? 우리가 정기분포도 평균 영어하고 분산 일자리가 기준이 돼주잖아. 그래서 걔 이름이 표준 정기분포잖아. 그러니까 이름 붙여놓은 거야. 왜 특별하냐? 얘는 왜 특별하냐? 얘는 표를 완성시키지 않아도 기대값, 평균을 구할 수 있어. 기대값이 NP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6분의 1, 즉 3분의 5가 평균이에요. 선생님, 이거 다 곱하고 나면 3분의 5 나온다고요? 나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를 증명해 준 걸 사진 찍어서 정리를 하라고 했어. 기억나요? 기억나? 내가 저거 증명해줬어, 저번 시간에. NP. 그래서 자, 분산도 표를 그리지 않고도 분산을 찾을 수 있어. 분산은 NP 1 빼기 P고, 이때 P 플러스 Q를 1로 표현하면 얘는 NPQ로 표현할 수 있어. 됐어요? 공수님, 이거 표 안 그려도 분산은 N, P, Q 30분의 50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특별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상한 변수 중에서 특별하게도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변수라면 걔는 표 안 그리고도 평균 분산기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어. 얘는 증명해줬고, 얘는 증명이 좀 꽤 까다롭거든. 얘네 시험에 가끔 나오면 얘는 사실 거의 안 나와. 나중에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학문에서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내가 어저께 이거 증명하려고 시그마 해서 힘들게 증명했지? 근데 이거 사실 이 두 개 다 되게 편하게 증명할 수 있어. 미분을 이용해서 편하게 할 수 있어. 미분을 다 배우고 나면 내가 미분을 보여줄 거야.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내용이 60페이지에 6-1번이야. 알겠어? 60페이지 6-1번이야. 알겠어요? 루틴 비교를 채워놨죠?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할 때도 야, 이거 순서가 좀 이상하다. 6-1하고 6-6을 빼고 나머지 설명하고 나머지 이거 마지막에 해줄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하는 거지. 알겠어요? 니네가 보도 이거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 표가 이상한 거야. 내용이 이상한 거야. 평균 분산도 못 구하는, 평균 분산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대값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부터 나오면 이상하지. 됐어요? 됐죠? 이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6-6이에요. 6-6 봐봐. 6-6 내용은 뭐냐면 집중해줘. 얘는 분명히 이상함의 변수야. 그런데 6-6 내용 먼저 읽어볼게. 이상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 알겠어? 수학인데 충분히 한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 그치? 수학인데 충분히 한 말이 이상하지. 충분히 몇 정도 되면은 사실 거의 20 이상만 더 정규분포를 따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즉 무슨 말이냐? 7번 봐줘야 돼. 여기서 이 횟수가 충분히 크면 사실 거의 20만 대도 정규 따라. 충분히 크면은 얘가 정규분포를 따라. 어떻게? M 시그마 제곱. 공소님 M은 평균이니까 MP겠네요. 여기 분산이 그럼 MP 값은 되겠네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거기면 여러분들 박스에 MP 쓰면 되겠네요. 자, 잘 보세요. n이 충분히 크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책에는 n이 20 이상일 때 정규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 어떤 책에서는 NP 즉 사실 평균이지? 그지? 평균을 구해서 평균이 5 이상이 되면 따른다고 되어 있어. 알겠어? 그 다음에 NQ는 평균 아니지. 얘도 5 이상이 되면 따른다고 되어 있어. 알겠어? 근데 이런 거 몰라도 돼. 왠지는 좀 이따 문제 풀면 알 거야. 이거 몰라도 돼. 알겠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만 기억해도 잘 들어야 되나요? 이항 분포는 일단은 분명히 이상항 변수가 맞지만 n 값이 충분히 크다면 연속 확률 변수인 정규분포로 생각하고 해석해도 값이 거의 근사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n 충분히 큰데 크다고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문제를 보면 좀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애매하지 않아.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어? 여러분들이 애매하고 싶어도 애매할 수가 없도록 문제가 나와. 알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 보면 알아. 됐어요? 자, 연필 들고 유형 1번 봐. 자, 거기 보면 B 5,4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 X가 4 이상의 확률 구하랬지? 그럼 칠판 봐봐. 봐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지 몰라 시행을 5번 할 거야. 이 자리가 시행자리지? NP의 시행자리지? 무슨 시행인데? 몰라. 5번 하나 봐. 근데 다 독립적인 시행이야. 그게 이형 부분이니까. 그러면 뭔지 몰라 시행을 5번 하면은 이 사건은 0번 1, 2, 3, 4, 5 중에 하나일 거야. 뭔지 몰라 5번 했으니까 한 번도 아니라 최 5번 일어나겠지. 그때 4 이상이니까 요 두 개를 지금 더하면 돼. 2, 4, 2니까. 됐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몰라도 매 시행마다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4분의 1을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5C4 원하는 사건 4분의 1은 4번 아닌 건 1번 더하기 5C5 원하는 사건 4분의 1은 5번 아닌 건 1번. 이게 답입니다. 이게 1번 답인 거야. 자, 이해되니? 이해돼도 안 되는 거 없어. 그냥 이 먼저 알려주면 끝이야. 유성아, 이거 봐야 돼. 이해돼요? 됐죠? 유형 2번 볼게요. 자유투 성공률이 0.7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8번 던져서 성공한 횟수를 x라고 하자. 이때 p x가 1 이상의 확률이야. 됐어요? 자, 자유투 성공률 0.7인 농구 선수가 8번 공 던질 거거든. 자유투 성공률이 0.7 선수가 8번 던질 거야. 성공 횟수가 x래.
그러면 확률이 0.827의 선수가 8번 던지면 성공 횟수는 뭐 사실 거의 가망성 없지만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고 한 번 될 수도 있고 두 번 될 수도 있고 최대 8번 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 됐어요? 농수가 잘 되도록 할 거니까. 됐어요? 이때 확률을 구할 건데 가만히 봤더니 성공할 확률이 0.7이잖아. 근데 농구 선수가 0.7의 확률을 가지고 8번 던지니까 매 시행 다 독립시행이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면은 이 확률 같은 경우는 8번의 시행 중 2번만 성공, 0.7의 확률이 2번, 0.3의 확률이 6번. 이 독립시행이란 말이야. 근데 뭐 구하래? 1 이상 구하래지? 1 이상 구해야 되지? 그러면 1 이상이라고 1, 2, 3, 4, 5, 6을 더하면 바보지. 1에서 빵번익을 빼면 되지. 빵번이라면 성공 한 번도 못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성공 못하려면 10분의 0.3인데 그 8번 일어나면 되는데 이게 답이겠지. 10분의 3을 쓰면 되겠네. 그렇지. 답이 3번이겠지. 됐어요? 여기 빵번이라는 확률은 8번 시행 중 성공 빵번 성공한 확률 0.7인데 빵번 아닌 거 8번. 근데 어차피 1이기 때문에 0.3 8점. 됐어요? 이형 3번. 참고로 여기서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거 뭐 답은 이미 끝났지만 나도 한번 봐줘. 다 끝났지만 이렇게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한 번만 얘기해줘.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거고 표현은 b n, p인데 지금은 8번에 시행하니까 횟수는 8번이고 확률 0.7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됐어? 만약 여기서 혹시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하려면 표를 완성시켜서 곱하고 더해도 되겠지만 이걸 가능하다 하더라도 할 필요가 없어. 평균은 NP, 즉 8,0.7 7, 8, 5.6이 나요. 이걸 다 곱하고 넣으면 5.6이 나온다고요? 나와. 해봐. 정확해. 분산도 이 표를 완성시켜서 힘들게 구할 필요가 없어. 분산은 M, P, Q로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특별하니까 있는 데서 이항 하나 들어줘. 특별한 애들. 알겠어요? 자, 유형 3 보세요. 이항꼴 따른다. B는 문제에서 9,P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즉 EX가 3이라고 되어 있고, 2X의 제곱을 구하래.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딱 보는 순간, 뭔지 몰라도 매 독립시행을 9번 하나 봐. 독립시행을 9번 해서 이게 뭔지 몰라도 하여튼 시행을 9번 해서 시행 결과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별로 놓겠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 동전 던지기에서의 앞면의 개수면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지. 주사위 던지기에서의 뭐 1이 남은 횟수라면 확률이 6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지금은 시행은 9번인데 확률을 일단 몰라. 됐어요? 근데 기대값이 얼마네? 3이지? 기대값은 MP, 즉 9 곱하기 P로 구하기로 이미 배웠잖아. 그럼 P는 얼마 됐어? 3분의 1이겠네. 그러면 독립식이 9는 N은 9고 P는 3분의 1인 거야. 됐어요? 그때 얘 구하는데 이거 이름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원하는 EX 제곱을 일거라는 게 아니지? 이걸 뭘 구한다고 해야 돼?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어디서 나왔어? 여기 나왔네. 즉 얘는 어디서 나오냐? 분산을 구할 때 별량 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에서 나오게 되지? 근데 끝났다. 왜요? 분산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NPQ N
P, Q. 이 X제곱은 모르고. 평균은 알아. 3. A 제곱. 그럼 이거 이항시키면 더하기 9잖아. 계산하면 답이. 됐어요? 11이겠다. 됐어요? 자, 유형 4번. 유형 4번까지 한번 잘 쓸게. 서로랑 3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진 시행을 8번 반복해서 주사위를 3개 던진 시행을 8번 반복해서 2개는 짝수, 하나는 홀수가 나온 횟수를 x라고 하죠. 8개의 주사위를,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온 주사위가 2개, 홀수가 나온 주사위가 한 개인 횟수를 x라고 할 거야. 알겠어? x의 평균을 구하래. 알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주사위 3개 던졌어. 짝짝짝 에이 던졌어. 홀홀 안 에이 튀겼지. 짝짝 홀 나왔네 한 번. 이런 건 몇 번 하겠다. 8번 해서 짝짝 홀 짝이 2번 나온 거를 횟수를 세겠다 이거야. 당연히 8번 다 낼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낼 수도 있어. 그럼 매번 독립시행이 아니야. 왜 독립시행이야? 그러면은 이항표구나. 내가 원하는 건 문제를 읽고 이게 이항표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항표라는 걸 판단을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이항표네. 횟수는 당연히 8번이야. 그때 확률은 이 P 확률은 주사위 3개 던져서 짝수 2개 홀수 하나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얘네 이 3개 또한 서로 다 독립적이야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두고 짝짝 홀 나오는 확률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다. 주사위 어쨌든 짝 나오는 게 2분의 1, 홀 나오는 게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주사위 3개가 만약에 A, B, C라면 짝짝 홀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이다. 근데 여기서 3을 곱해야 돼. 왜냐고? 주사위가 3개인데 짝짝 홀도 되고 짝짝 홀도 되고 짝짝 홀도 돼야 돼. 그래서 다 또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8분의 3에 들어가야 돼. 이 자리. 됐어요? 그때 뭘 구하래? 문제 보면 짝이 2개, 홀이 하나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x에 뭘 구하래? 2x 구하라고 돼 있지. 2x np잖아. 300np잖아. 답 3이야. 선생님,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거예요? 싱겁게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계산 결과가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읽고 이게 이항 불편함을 판단할 수 있냐 궁금한 거야. 출제자지. 알겠어? 이거 이항 불편함 판단 못 하잖아. 이거 분명히 이상한 그려서 표 그릴 수 있거든? 0, 1, 4, 5, 6, 7, 8 표 그릴 수 있을 텐데 이거 확률 여기 계산해보면 이거 겁나 치열해. 못 풀고 있어. 이항 불편함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알겠죠? 잠깐 쉬어야 돼. 선생님 10초만